네, 요즘처럼 뭐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만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아무래도 그 시장 주도 섹터나 정책 수혜 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데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그 고령화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투자 전략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하나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고령화라는 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변동성이 높은 이 장에서 왜 최근 들어서 왜 고령화를 주목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령화라고 하는 이슈는 아무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제히 좀 조정을 받는 시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진입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뭐 하여튼 뭐 지금 인구 구조를 보면 글로벌하게 고령층 인구가 아주 급속하게 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일본 총 인구의 15%가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하는데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그 고령화 추세는 어느 정도고 그 관련한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 자체는 늦어지고 있기는 네. 합니다. 방금 일본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10% 정도가 고령화 인구다라고 65세 이상. 네, 예.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시고 그 이제 비중 자체가 약 한 15%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이 조금은 더 이제 평균 약 15%, 16%보다도 조금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20%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이런 관련한 뭐 지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유엔 같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발표가 예. 되고 있고 OECD 같은 곳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7월에 좀 발표가 된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셔도 최근에는 약 79억 명의 이제 전 세계적인 인구가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현재는 약 한 10% 그리고 2050년 정도에는 약 한 15, 16%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트렌드 섹터라고 하는 얘기도 돌던데요. 사실 이런 트렌드를 앞당긴 것이 고령화라는 뭐 기본 바탕이 있지만은 코로나가 또 한 요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측면도 있으시지만 한 가지 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네.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적용을 하고 받아야 됐던 상황인 만큼 규제가 상당히 빠르게 완화가 되었다라는 그렇죠. 점을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러한 경향이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일부 기관, 일부 시설에서만 이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제 가능하게 된 상황인 만큼 네. 상당히 관련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 기업들 역시도 부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국가 하면 역시 미국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디지털 헬스 부문도 그렇지만 전체 이제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비중이 약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는 예. 이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관련 사업들까지도 비교를 해 보셨을 때도 아무래도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라는 점은 여기 봐주실 뭐 우리가 수가 흔히 있습니다. 아는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 암젠, 바이온테크 네. 이런 기업들이 다 미국의 헬스케어주 아주 중심주라고 보면 되죠. 네, 방금 또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친근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미국은 크게 사실은 한 5개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약 바이오 부분도 있으시지만 시설 그리고 보험 그리고 장비 업체들 그리고 기타 업체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바이오테크 업체들도 있지만 시설 기업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네. 점도 미국은 한국과는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해외 담당이라서 규모 자체는 조금 추세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은 사실은 상위 이제 한 5개, 6개 이제 국가에 한국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 약 42%에서 최근에 한 47%까지 네. 늘어난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가 점점 이제 중국도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죠. 고령화도 되고 있고 그리고 관련 투자가 확실히 늘고 있다라는 예.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 섹터를 추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헤게모니를 잡은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건강관리 시장에서 가장 주도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예.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IRA 법안이시겠죠. 이 상황 속에서 수혜를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에서는 조금 낯서실 수가 있지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 보험 보험사. 의료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에서 확실히 헤게모니 측면에서도 정부의 수혜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적 그리고 디지털 헬스 측면에서도 상당히 만족을 하는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뭐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과 대입을 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 산업이 사실상 성장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여파 어떻습니까? 그 방금 말씀 주신 이 성장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건 조금 이 바이오테크 업체들이다라고 예. 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의료 시설 서비스들 같은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수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금리라고 하는 이슈가 지금 1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상당히 증시도 지수도 주가도 흔드는 이러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4분기에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대회 선거 11월은 미국의 중국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 모멘텀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는가 이게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이제 줄이는 이러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시기에는 아무래도 환율 대외 변동성이 제한적인 이러한 내수주 위주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게 이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이다라는 점도 봐주실 수가 네, 있겠죠. 헬스케어 서비스로만 국한해 보면 뭐 경기 방어 또는 환율 방어적인 성격이 좀 맞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 관련 기업과 ETF 최근 하락장 대비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헬스케어 ETF들인데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뭐 XLV와 같은 대표적인 헬스케어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게 바이오테크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IBB 같은 ETF가 있는데 해당 ETF는 상반기에는 다른 뭐 나스닥보다도 크게 조정을 받는 이런 국면이 보여졌지만 최근에는 빠르게 반등을 한 이후에 최근에는 정책 수혜가 오히려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헬스케어 ETF로 보신다라고 하면 XLV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의료 서비스 기업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는 IHF 있으시고요. 방금 이제 바이오테크 한국에서도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제약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는 IBB 이렇게 다양한 이제 옵션이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3분기 실적 포함해서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에너지 기업들을 제외를 하면 이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도 이익이 조금은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게 헬스케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같은 이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매출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대표 사업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P도 오르고 전체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판매량, 즉 이제 Q 자체가 오르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함께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고령화라는 거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가장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게 인간의 생로병사 또는 먹고 마시는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장기간 그 하나의 그 관심 섹터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